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 시장 규모가 27조 원에 달합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원인데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거나 사교육 인프라가 없거나 혹은 부모님 철학에 따라서 사교육하지 않는 아이들 숫자를 감안한다면 실제 사교육을 진행하는 가정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이를 훨씬 넘어섭니다. 사교육, 특히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죠. 한 달 등록금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에 달하는 영어 유치원은 물론 등록 자체가 힘든 대치동의 학원들까지 영어, 수학에 대한 사교육 시장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은 영어는 사교육 없이 시키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 피드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 올렸는데 거기에 영어는 사교육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런 댓글이 몇 개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영어는 사교육 없이는 시키기 어렵고 사교육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스위스 교육기업 Education First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영어 능력을 평가해서 그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영어 능력 순위는 전 세계 116개국 중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50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교육비는 GDP 대비 4.8%로 전 세계 최고입니다. 게다가 사교육 참여율은 또 78%죠. 이는 20% 내외의 사교육 참여율을 보이는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어떤가요? 사교육 참여율은 거의 4배에 달하는데요. 실제 영어 구사 능력은 오히려 한참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116개국 중 50이라는 거 사실상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보다도 영어를 더 못한다는 뜻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잘못된 영어 교육이 문제입니다. 영어 교육이 사교육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느냐? 네, 가장 잘못된 것은 바로 영어를 대하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또 복습하고 시험을 봐서 점수 받는 그런 교과, 하나의 과목으로 본다는 건데요. 이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학교에서 영어가 교과목으로 채택되어서 공부하고 시험 봐야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만 그것은 반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영어는 학교에서는 하나의 과목이긴 하지만 사실상 과목이기 이전에 하나의 언어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시험 보는 과목이기 이전에 사람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면서 실생활에서 사용한다라는 의미죠. 영어를 과목으로 생각하느냐, 언어로 생각하느냐는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사교육시키고 단어를 외우고 하는 이런 이유는 모두 영어를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영어의 본질은 과목이 아니라 언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영어가 언어라는 점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함의점을 가질까요? 네, 영어를 과목이기 이전에 언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말을 배웠던 과정,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말을 배웠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우리말을 배웠습니까? 자, 태어나자마자 책상에 앉혀서 가나다라 쓰고 발음 체크하고 틀린 거 복습하면서 문제 풀었습니까? 그리고 점수 매겼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말을 과목이기 이전에 언어로서 접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언어는 언어로서 언어에 맞는 방식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계속 접하면서 배웠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하는 말을 듣죠. 엄마가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걸 카피합니다. 엄마가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계속 하죠. 그러면 아이가 그걸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엄마. 네. 또 엄마가 맘마 해봐, 맘마 하면 또 맘마를 배우는 거고요.
그렇게 아기는 아빠, 할머니, 신발, 인형 등의 이런 단어들을 차례차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어를 하나하나 배우고 표현을 하나하나 배웁니다. 엄마가 사용하는 표현 듣고 이를 적용해서 말해 보면서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틀린 단어, 틀린 표현 사용하지만 그래도 계속하면서 배우죠. 문법은요? 문법 배운 적 있으세요? 엄마가 품사, 문장 구성, 구개음화, 두음법칙 등 가르치셨나요? 아니죠. 이런 것들 하나도 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단어와 표현, 문법을 부모님에게 의식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유창하게 우리말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말을 언어로서 언어에 맞는 방법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TV, 책 봤죠. 그렇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면서 언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언어는 이렇게 배워야 해요. 언어는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능숙해지고 유창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마스터하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에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휘도 수십만 개에 달하고요. 표현은 무한이죠. 왜냐하면 표현은 새롭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은 무한입니다. 자, 문법은요. 문법도 배워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예외하고 변형까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목으로 생각하고 언어를 이렇게 단어, 문법, 표현 외우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원히 유창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를 그래서 잘 하려면 공부한다가 아니라 영어를 사용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외우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듣고 말하고 읽고 써야 합니다.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많은 어휘, 표현, 문법들이 하나씩 내 머리에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을 습득이라고 하는데요. 일부러 공부하는 학습과는 다른 개념이죠. 네, 영어는 유창해지려면 습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없이 정말 유창하게 영어 하는 아이들은 모두 예외 없이 영어를 언어로서 습득한 아이들이에요. 영어를 교과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영어답게, 영어를 언어로서 언어답게 언어에 맞는 방법으로 익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어로 된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따라 부르는 겁니다. 또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 많이 봐야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넷플릭스 많잖아요. 영어 그림책, 리더스북 읽고요. 또 읽기로 끝내지 말고 쓰면서 이렇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영어의 4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영어 교육 방식을 흔히 엄마표 영어 혹은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또 자연주의 영어 학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다 이거죠. 이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혹은 아빠가, 부모가 언어에 맞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영어도 습득하는 겁니다. 영어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 입시 내신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영어를 공부해야죠. 하지만 나중에 공부해야 된다고 이거를 일찍 당겨와서 어릴 때 공부하는 방식으로 영어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아이가 영어에 유창해지길 바란다면 습득 방식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습득이 없이는 영어 유창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인 영어를 언어답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영어답게 익히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고 또 외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